자, 유제 1번. 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합. 자, 집합이라는 거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 뭡니까?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가 이제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분명하게 좀 정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죠. 자, 한번 봐보니까 1번.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그 요리를 잘해요. 저 잘합니다. 제가 좀 잘하기는 하는데, 근데 뭐, 이제 평가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와이프 정도만 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싫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뭐 요리사가 내 음식을 먹었을 때, 와, 이건 쓰레기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 아니야. 왜냐면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집합이려면 내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요리를 잘한다라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2번. 유익한 책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선생님은 이 수학책을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대들은 전혀 유익하지 않잖아. 그렇죠? 자, 해롭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경우는 우리가 집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깨끗한 도시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깨끗한 도시.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사람은 서울이란 나라를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집합이 안 됩니다. 자, 4번.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 자, 가장 작은 자연수. 가장 작은 자연수는, 자, 누구예요? 1이잖아, 1. 자, 선생님, 저 가장 작은 자연수는 1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똥멍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장 작은 자연수는 1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부분을 잘 모르는 친구인 거지, 여기 안에서. 이게 답이 두세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딱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자, 4번이 자, 집합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5번. 자, 큰 소수의 모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소수는 어떤 소수인지 이거 잘 모르겠다, 야. 이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인지 아니면 0점 몇 이 소수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안에서 큰 소수를 찾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도, 자, 소수가 아니다, 집합이 아니다, 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합이란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자,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다 똑같이 얘기해야 된다, 이거지. 자, 유제 2번. 자, 3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 자,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라 할 때, 자, 다음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내가 그 A를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그 3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건 무시해도 돼. 그냥 양의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3, 6, 9, 뭐 1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의 양의 약수는, 자, 누가 되냐? 1, 2, 3, 4, 6, 12. 자, 요렇게, 자,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죠. 자, 요거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수업 때 삼지창이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 자, 이 표현은 어떨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이제 1번 봐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1은 집합 B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떡하니 집합 B에 1이라는 원소가 있네. 자, 1번 틀렸어요. 자, 2번. 자, 2번을 해석해보면 2는 A의 원소가 맞다, 이거잖아. 근데 A에는 2라는 원소가 없어요. 그래서 틀리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3번.
자, 말로 해석해서 보면 6은 A의 원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이라는 숫자 A의 집합에 있네. 자, 4번 1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2 여기 있네요. 떡하니. 그쵸?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죠. 답은 일단은 3번이 맞고요. 4번은 12가 있는데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4가 B의 원소다라고 되어 있는데 24라는 숫자는 B라는 집합에 없잖아. 그럼 원소가 아닌 거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3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보니까 집합 2, 4, 6, 8을 조건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봐보니까 뭐 각각을 다 해봐야 되겠죠. 자, 기억부터 먼저 해볼까요? 기억. 자, 기억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x바 x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2의 배수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있는 게 2, 4, 6, 8, 10 이렇게 되겠네. 그쵸? 아니네. 기억. 자, 기억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도 본다라고 얘기하면 니은은 x바 x는 짝수인 한 자리의 자연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누가 돼요? 2, 4, 6, 8 이렇게 되네. 그럼 니은 맞네. 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될 거고, 자, 디귿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봐보니까, 자,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이야기할 때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내가 이 조건제시법을 읽을 때, 뭐, x, 바, x라고 읽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 그랬어.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 자, 우리가 뭐, 이 집합의 원소를 누구라고 잡은 거야? 이 집합의 원소가 누구냐면 x야. 근데 그 x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는 거냐? 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는 x고요. x가 뒤에 있다고. x에 대한 설명은 뒤에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x가 2n인데 n이 1, 2, 3, 4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하나씩 집어넣으면 x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2, 4, 6, 8 이렇게 자,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리을 같은 경우에도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것도 맞나? 맞네. 자, 이렇게 디귿 맞고, 리을 같은 경우에도 이제 x바 x는 10보다 작은 24의 양의 약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10보다 작은 24의 양의 약수. 자, 한번 구해보니까, 자, 누구예요? 벌써 1, 2, 3, 4, 6,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10보다 작은 24의 양의 약수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 그럼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자, 니은과 디귿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거고요. 니은이 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냐. 자, 니은과 디귿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유제 4번. 다음 중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봐라 그랬는데, 1번. x바 x는 14의 양의 약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집합의 원소가 지금 현재 누구예요? x지, x. 그러면은 이 x가 x에 대한 설명이 뒤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14의 양의 약수 1, 2, 7, 14 맞죠? 자, 이렇게 이제 맞고요. 자, 2번. 자, 이 집합의 원소는 또 누굽니까? x지. 근데 그 뒤에 대한 x의 설명이 x는 10보다는 작고 20보다 작은 소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원소나열법으로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 15는 소수가 아니잖아. 왜? 이 15라는 소수는 몇 곱하기 몇이 될 수 있어요? 3 곱하기 5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야. 3 곱하기 5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15라는 애가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가지는 게 아니라 3하고 5도 약수로 가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소수가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3번도 보니까 이거의 집합 원소가 누구예요? x죠. 그리고 그 뒤에 x에 대한 설명이 x는 드림에 있는 알파벳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니까 잘 나와 있네. 원래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4번.
10, 11, 12, 땡땡땡 99다. 자,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 바 x는 두 자리 자연수. 이것도 맞죠? 자, 5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땡땡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x 바 x는 음의 정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자, 5번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보니까, 자, 두 집합 A는 마이너스 1, 0, 1. 자, 이렇게 세 개고요. 자, B는 마이너스 2랑 2에 대해서, 자, 집합 C가, 자, 이렇게 나와 있대. 자, 요거 조건제시법에 대한 문제인데,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자,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계속 내가 설명을 했었죠? 이 집합 C의 원소가 누군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이 집합 C의 원소가, 자, 누구냐? A 더하기 B야. 그러니까 A랑 B를 더한 결과가 C의 원소인 거야. 자, 여기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A하고 B가 둘 다 집합 A와 B의 원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네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A와 B를 더해서 나오는 숫자들을, 자, 생각을 좀 해주실 수가 있겠죠. 숫자들을.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이거를 뭐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표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표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자, 여기에는 A가 있고, 여긴 B가 있다고 볼게요. 그럼 A는 지금 보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이렇게 있을 수 있고, B는 지금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랑 2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얘네들을 각각 다 더해볼 거야. 자,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다 더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2,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1, 2, 3,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겠네. 자,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없죠?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원소 나열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이다 라고 이렇게, 자, 원소 나열법으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 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조건제시법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해야지만, 자,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자, 다음 중 무한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무한집합이라는 건 뭐냐? 원소의 개수가 끝이 없는 거를 우리가 무한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1번. 자, x 바 x는 짝수인 소수다 라고 돼 있는데, 소수는 무한집합이 맞아요. 근데 조건이 앞에 하나 더 있죠. 짝수. 자, 짝수인 소수는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잖아. 2는 우리가 여기 안에서 2는 소수이면서 유일한 짝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 이거? 잠깐만, 이거 문제가 잘 안 보이는데. 몇 번이고? 6번? 자, 여기 세제곱이다, 세제곱 이거. 너네는 있겠구나. 자,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 실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세제곱 해가지고 그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자,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3번. x 바 x는 세 자리 자연수다 라고 돼 있는데, 세 자리 자연수. 자, 누가 있어요? 자, 1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101, 뭐 102,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999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999.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체크가 될 거고, 자, 4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보니까, 자, 이런 것들. 자, 뭐예요? 그 우리가 이 집합의 원소가 누구냐면 x, y야. x, y의 모습이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야. 자,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 xy는 실수다 라고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애들이 되는 거냐면 이제 이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고쳐보면 이런 애들. 마이너스 1,0. 이것도 1이지. 그 다음에
이게 원소야. 하나의 원소. 마이너스 1,0이 하나의 원소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0, 마이너스 1.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도 있냐? 이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자, 요런 애도 있을 거고, 반대로도 되겠죠? 반대로도.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이런 애들이 한두 개야? 한두 개가 아니야. 엄청 많아요. 땡땡땡 하고 나서 중괄호로 이렇게 닫으면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무한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조건제시법에 대한 표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이걸 참 어려워하거든. 첫 수업 때. 자, 5번. x바 x는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런 애들이 지금 누가 있어요? 어떤 애들이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까? 1, 3, 5, 7, 9. 한 개가 아니죠? 이것도 자, 무한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을 2로 나누면은 안 나눠 떨어지잖아. 3도 안 나눠 떨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제시법 다음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실은 이런 부분인데, 자, 개수. 근데 표현 자체가 되게 니네들이 좀 어색해 한다 그래야 되나? 자, 뭐 그래요. 자, 일단은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볼게. 자, A라는 집합이 1, 2, 3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A의 개수는 자, 몇 개가 돼요? 3개가 돼요. 자, 이런 것까지는 잘 이야기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몇 개가 되는 거냐? 이것도 똑같이 3개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이 표현 자체가 뭐였어요? 집합 A의 개수잖아. 그쵸? 집합 A의 개수 3개니까 3개라고 쓴 거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의 개수를 자, 세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3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3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억 같은 경우 한번 봐보니까, 자, 기억 보니까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지금 요거 공집합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자, 왜 공집합이 아니냐면, 공집합은 중괄호를 쓰지 않아. 여기 안에서. 근데 지금 얘는 중괄호를 썼단 말이야. 그럼 이 중괄호를 이렇게 썼다는 건, 얘는 공집합이 아니라 그냥 원소인 거예요. 그러면은 중괄호 안에 원소를 쭉 쓰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얘는 지금 보니까 하나가 있잖아. 그러면은 한 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자, 이 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자, 이것도 이 집합의 개수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이것도 맞는 거지. 아까 기억도 맞는 거고.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돼? 이 집합의 개수 2개 2 더하기 요 집합의 개수 1개 이 1은 2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2 더하기 1은 2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요 리을 표현 참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이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이 집합의 원소가 누군지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합에 지금 5라는 숫자가 하나 있으니까 1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보니까 중괄호 안에 3이라는 원소가 1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1인 거예요. 걔네들 빼면은 2가 아니죠. 그래서 리을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유제 1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를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지창, 이지창 뭐 이러면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일단은 요 표현과 요 표현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요거는 원소와 집합 간의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이용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것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자, 1번. 자, 요거. 자, 얘 누굽니까? 공집합이죠. 자,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1번 맞습니다. 자, 2번. 자, 요거는 어떨 때 쓰는 표현이야?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쓸 때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소문자 A가 대문자 A 집합 대문자 A의 원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네. 그쵸? 자,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2번도 맞다.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3번. 자, 요거는 어떨 때 쓰는 거야?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이용할 때 나타내는 거죠. 자, A는 원소예요. 근데 걔를 중괄호로 묶었잖아. 중괄호로 묶었다는 거는 얘도 하나의 집합이 되는 거죠. 이거 집합이야. 얘도 지금 현재 집합이고, 이것도 지금 집합입니다. 그럼 니네들이 일단 기호는 잘 썼지.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를 나타낸 거니까. 그럼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 포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봐주시면 되는데, 포함이 돼 있죠. 그쵸? 그럼 3번도 맞다. 잘 볼 수 있겠고. 자, 4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자, 이거는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낸 거죠. 자, 표현은 잘 했어요. 자, 그러면은, 원소 A와 C를 가진 이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맞냐 틀리냐를 보는 건데, 지금 보니까 부분집합이 아니잖아. 왜? A라는 집합 안에서 A라는 원소는 가지고 있어도 C라는 원소는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틀렸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보니까 5번. 자, B하고 C가 이것도 지금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게 맞지. 그럼 B하고 C가 지금 B의 부분집합이냐 아니냐를 보는 건데, 보니까 맞죠, 이것도. 그쵸? 왜냐면 여기 안에서 어차피 여기 B하고 C는 여기 있는데, B하고 C는 여기 있는데, 어차피 지금 B가 가지고 있는 거를 A가 가지고 있는 거를 B가 다 가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유제 2번도 한번 봐보니까, 자, 집합 A의 원소가 지금 누구예요? X죠. 이 원소 X가 뭐라고 되어 있냐? 2n-1이고, n은 4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n이 지금 될 수 있는 게 4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가 되겠네. 자, 하나하나씩 집어넣어서 X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A는, 자, 1 집어넣었어요. 2 빼기 1이니까 1일 거고, 2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일 거고, 3 집어넣으면 6 빼기 1이니까 5가 될 거고, 4 집어넣으면 8 빼기 1이니까 7이 되겠네. 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될 거고, 이거를 가지고 찾으시면 되죠. 여기 안에서 1번.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아니지. 1 원소가 맞죠. 2번. 4는 A의 원소다? 아니죠. 없잖아요. 없잖아, 4라는 숫자가. 자, 3번. 자, 3과 5를 가진 집합은, 원소 3하고 5를 가진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 부분집합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라 했어? 걔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집합 A라는 애가 3하고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맞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떡하니 3하고 5가 여기 있네. 3번이 맞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원소가 2, 3, 7을 A가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맞는 건데, 3하고 7은 가지고 있어도 2는 안 가지고 있네. 그럼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자, 5번. A가 반대로 3, 5, 7, 9를 가진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으려면 지금 A가 가지고 있는 거를 오른쪽 애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A에 1이라는 애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A에는 1이 있지만 오른쪽에 3, 5, 7, 9 1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분집합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봐주시면 되고요. 자, 유제 3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자, 집합 A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집합의 원소는 몇 개입니까? 몇 개? 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요? 4개야, 4개. 자, 선생님 이게 어떻게 4개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1개, 2개, 3개, 4개예요. 이렇게 4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보니까 자, 공집합은 A의 원소다 이렇게 돼 있어. 그쵸? 자, 그럼 일단 틀린 거지. 틀린 건데, 자, 이런 걸로 많이 났거든? 자, 얘가 일단은 지금 현재 보면 그 삼지창은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쵸? 근데 삼지창에 나와 있다는 건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나타낸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 그러면 얘는 공집합이 아닌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이거 공집합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헷갈려 하지 말고, 일단은 삼지창은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원소가 A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돼. 이걸 공집합이네 아니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애가 집합 A에 있냐 없냐만 확인하면 된다고. 있잖아. 그러면 맞는 거야. 자, 기억 맞습니다. 약간 우기나?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거지.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뒤에 있는 집합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가지고 있잖아. 그쵸?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여기 또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맞는 거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거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삼지창이라는 거는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이지창은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나타낼 때 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나타낼 때 그 원소가 그 집합에 있냐 없냐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집합 안에 있던 원소들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 안에서. 이게 공집합이네 아니네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니까 왼쪽에 원소 1이랑 2를 가진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애가 있는데, 자, 여기 안에서 자, 이게 이제 맞냐 틀리냐를 보는 건데, 자, 이거는 일단 보니까 1과 2라는 원소 자체가 없어요. 선생님 이거 얘네들이 1하고 2를 가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할 수 있는데, 1과 2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중괄호가 있잖아. 이 중괄호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중괄호 자체가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중괄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원소예요. 이거 일단 틀립니다. 일단은 원소가 없어. 1하고 2라는 색깔을 가진 그 원소를 집합 A가 안 가지고 있다고. 이거를 갖게 만들어주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러면 맞는 거야. 여기 안에서. 자, 이렇게 자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이거를 맞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도 맞는 표현이에요. 아니 선생님 이거는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나타낸다면서요. 중괄호가 있으면. 근데 A라는 집합 안에 누가 있어? 얘가 있잖아, 얘. 그러면 얘는 집합이 아니라 원소인 거예요.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포함관계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지, 삼지창과 이지창을 제대로 표현했는지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원소나 집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맞죠. 아까 내가 맞다 그랬잖아. 자, 여기서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리을도 맞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제 4번도 한번 봐보니까, 자, 두 집합이,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합인데, 자, 서로 집합이 같으려면 개수만 똑같다고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개수도 똑같아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원소도 똑같아야지만 우리가 그거를 같은 집합이다,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A에는 지금 1이라는 원소가 있지만 B에는 1이라는 원소가 없죠? 그러면은 누가 1이어야 되냐? A 빼기 B가 1이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A 더하기 B라는, 여기에는 7이라는 애가 있는데 왼쪽에는 7이 없잖아.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그대로, 자, 더하게 되면 2A는 8이니까 A는 얼마다? 4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A가 4니까 B는 얼마가 돼요? 3이다. A, B는 12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실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이제 수직선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겠구만. 유제 5번도 보면. 자, 일단 보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A가 가지고 있는 거 B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이걸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자, 그러면 일단은 보니까 2랑 5는 이렇게 써주시고, 자, 얘는 뻥뻥 뚫려 가지고 A가 되겠죠? 얘 A야. 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B는 A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A가 여기 있어야 되고 4A 더하기 1이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뻥뻥 뚫린 상태에서 이렇게 있어야지만 B가 이렇게 있어야지만 겹치는 부분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된다. 그래야지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A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그림이잖아. 이 그림 자체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 A가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4A 플러스 1이 5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 돼. 자, 근데 여기서 또 부등식 나오죠. 자, 이대로 하면 끝나면 좋은데 부분집합이라는 게 A가 가지고 있는 거 B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 부분집합의 의미가 B가 더 크다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A랑 B가 같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러면 자, 내가 A가 누가 돼도 된다는 소리냐? 2가 돼도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4A 플러스 1이 누가 돼도 된다는 소리냐? 5가 돼도 된다는 소리예요. 갖다를 붙여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럼 얘는 그대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니까 4니까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자, 그리고 이거 겹치는 부분을 체크한다라고 얘기하면은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은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요거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A하고 B가 서로 같다 이거야. 자, 아까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다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B가 더 A보다 큰 집합일 수도 있는 건데, 6번 같은 경우에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게 서로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거.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4가 있지만 지금 여기에는 마이너스 4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5A가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4랑 똑같은 거고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는 0이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빼기 4에 a 빼기 1은 0이 되는 거니까 a는 4하고 1이다. 자, 이렇게 자,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6이 2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는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앞과 뒤를 공통적으로 만들어주는 a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a 값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유제 7번도 한번 봐보니까, 자, 집합 a는 x바 x는 10 이하의 짝수인 자연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a를 10 이하의 짝수 2, 4, 6, 8 이하니까 10까지, 자, 요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금 그러고 나서 한번 봐보니까 x라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x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a가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은 원소 2, 4, 6, 8, 10 안에서만 얘기가 된다는 거지. 거기서 말고 다른 숫자는 들어가면 안 돼, x가. 뭐 2, 4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2, 8, 뭐 6, 10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갑자기 뭐 1, 2 이렇게 갖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a가 1이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x가 a의 부분집합이고 x가 a랑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진부분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진부분집합. 자, 요거 진부분집합 표현 내가 설명할 때도 좀 애매하다 그랬잖아. 근데 애매할 것도 없어. 일단 그냥 그렇게 한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x가 2,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이거를 좀 해보면 x는 2하고 4라는 원소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하고 4를 가진 집합은 x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x가 2랑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될 수가 있냐? a가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안에서 2, 4,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x가 2하고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서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실은 이거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거 일일이 다 나열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일이 다 나열하면은 뭐 2, 4, 2, 4, 6, 2, 4, 8, 2, 4, 10 이런 애들이 다 x가 되는 건데,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공식 적용해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2에 자, x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친구가 2, 4, 6, 8, 10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2의 5승에서 자, 내가 누구를 빼면 돼요? 반드시 가지고 있는 집합의 개수를 그대로 빼면 됩니다. 자, 그럼 몇 개가 나오냐? 8개가 나오는 거야. 8개. 자, 8개.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또 이거 하나 안 했다, 야. 이거 안 했네. 자, 뭘 빼먹었냐면 얘가 진부분집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빼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빼기 1까지 해야 되겠네. 그럼 8 빼기 1이니까 7이다. 자, 이렇게 자,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보니까, 자, 8번. 집합 A의 원소를 X라고 했을 때, X는, 설명이 이 2차 방정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면은, 얘가 X 빼기 6에, X 빼기 1은 0이니까, x는 6하고 1이네. 그러면 집합 a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집합이 지금 보니까 X와 X는 12의 양의약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는 자, 요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X가 자,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지. 지금 A는 1, 6이야. 그 다음에 X가 있을 거고 B가 지금 뭐예요? 1, 2, 3, 4, 6, 10이네.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럼 아까 위에 거랑 똑같네. X라는 애는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냐? 1과 6이라는 애는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서 1, 2, 3, 4, 6, 10이라는 집합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X가 될 수 있는 개수는 2에 자, X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이 1, 2, 3, 4, 6, 10이니까 자, 이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6개잖아. 2의 6승에서 자, 반드시 가지고 있는 1과 6을 빼면 되죠.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이게 2의 4제곱이 될 테니까 몇 개가 되냐? 2의 4제곱 16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빼기를 안 하는 이유는 위에는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X랑 A가 같아버리면 같을 수도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만 하게 되면 X와 A가 같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옆에서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라는 집합은 2, 4, 6, 8, 10 이렇게 온전히 가지고 있는 전체적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을 뺐지만 밑에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빼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